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 그야말로 찝찝하기만 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시장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내일부터 3일 동안 올해 첫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도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는데요. 베이비 스텝을 점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상반기 이 분위기를 캐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2월 2일 애플과 아마존, 퀄컴, 그리고 알파벳 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성장 둔화 여파가 이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인 해고 상황과 올 1분기 전망에 대한 CEO들의 답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여기에 이어서 중국 경기 상황도 체크를 해야 한다며 중국 경기 정상화 속도도 짚어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고요. 오늘도 진단쇼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해드립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진단쇼에서 이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통해 모차르트와 관련되어 있는 콘서트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자는 이 진단쇼 마지막에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1인 2매 티켓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창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2월을 맞이하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전에 예비치 실적이 먼저 나왔었죠. 그때 나온 게 뭐 한 4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그거랑 거의 뭐 흡사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쪽 이쪽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에 2,70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전년 동기에 비하면 전년 동기는 8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치였으니까요. 엄청나게 좀 악화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가 한 2.8%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야 뭐 디램 가격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 되게 좀 잘 안 나오면 이 삼성전자가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감산 관련되는 그런 뉘앙스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뭐 그런 선을 다시 한번 그었어요. 인위적 감산이라는 거는 뭐 투입되는 웨이퍼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공정을 이렇게 스톱시키면서 감산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또 인위적 감산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공정을 재배치하거나 그러면서 감산되는 내용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감산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앞에서 뭐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됩니다. 전체 S&P 500 기업들 중에 만 23% 정도는 지난주에 발표를 냈고요.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한 35% 정도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애플, 뭐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도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지속을 한다라면 기업 실적이 조금 좀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더라도 야 이거 향후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생각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만약에 그나마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팀 라우스 기자가 글을 썼듯이 뭐 연준이 만약에 봄 정도에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데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뉘앙스라도 좀 준다라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럼 향후엔 좋아지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저 1일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연준의 성명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매수를 해줬죠. 자, 거의 6조 8천억 정도, 그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볼 수 없었던 그만큼의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외국인들이 통상 이렇게 한 번씩 좀 들어오면요, 한 2조, 3조, 이런 단위로 한 달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매수가 한 달에 좀 그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작년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왔죠. 7월 달에 한 2조 3천억 정도를 샀고 8월 달에 3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한 3조 3천억을 샀고 11월 달에 3조 9천억 정도를 샀는데요. 이때 공통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한 첫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가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좀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 시장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작년 7월 달에 5,100억 정도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샀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이게 3,300억 정도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매수가 있었던 10월 달,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에는 2,577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는 또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자, 우리 1월 달 시장하고도 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1월 시장에서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시면 24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죠. 242평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 고점 그쪽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여기 당분간은 242평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62평선 혹은 22평선에서의 지지. 자, 이렇게 좀 박스권 정도, 그 정도 형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부분들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전고점에서 좀 이 저항을 받은 거는 마찬가지 모습이지만요. 자, 이 12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려는 아래쪽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급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1월 달에 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 뭐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뭐 코스닥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어떤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매수를 하십사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연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될 거고요.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발표됐던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언급해 주시면서 감산에 대한 계획에 정정이 없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주요 경제지표 중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 강조해 주신 만큼 투자 플랜에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동안 한 달간 투자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종목 진단 전에 빠르게 인사부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수기님 오늘도 와주셨고요. 연희미니 파파님 안녕하세요. 미나 앵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연희미니 파파님을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레즈비치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와주셨고요. 블루님도 지금이니님도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보니까 절파고TV님 오늘도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우리 절파고TV님이 진단쇼의 가장 모범생이시잖아요. 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만큼 꼭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과 함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쇼 막바지에 당첨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셀트리온이고요. 19만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셀트리온이 그때 호황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점 37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눈물만 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그때만큼의 호황기를 누리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집중해야 할 때다, 지금 잡아야 할 때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19만 원이면 그래도 약간은 바닥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을 어떻게 보고 세워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셀트리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다 좋으려면 이 시중에 돈이 좀 많이 풀려야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자, 지금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풀리는 구간은 아니죠. 일단 옥죄이던 그거를 뭐 그냥 뭐 그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 셀트리온은 약간은 좀 틀리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실적 부분들이 안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약간 좀 다릅니다. 주가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이 고점에서 보면 뭐 반토막도 훨씬 더 난 그런 상황이지만요. 자, 이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 간략하게만 보면 2020년도에 7,1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21년도에 7,500억 정도로 뭐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살짝 늘어났죠. 그리고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도 한 7,60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어요. 자, 성장을 하질 못하니까 그동안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이렇게 거래됐던 것도 이게 용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데요. 자, 그러면 뭐 올해 실적만 조금 뭐 작년보다 좀 좋아진다라면 주가 자체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바라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만든 게 램시마였었죠. 근데 그때는 그때하고 제형을 변경시킨 거, 램시마로 1차 성장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형 변경한 램시마 SC가 있는데요. 요게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뭐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램시마 SC의 그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갖고 한 80% 정도까지도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진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뭐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상태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 자, 여기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 얼마 전에 1월 달에 또 한번 바닥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다리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뭐 옆에 보게 되면 잘 움직이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실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본다라면 지금 뭐 버릴 그럴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보시면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자, 이평선, 제반 이평선 자체가 좀 많이 역배열된 상태죠. 이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 61선하고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조금 이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22평선 있고 그 아래 62평선 있고 22평선 있고 주가가 있고 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간에 강하게 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들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반 이평선들이 좀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19만 원 이상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만 2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조금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셀트리온은 약간의 예외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셀트리온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신다면 20만 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님께서 보내주신 MDS 테크고요. 매수 단가는 19,03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단기 목표가를 2,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데 가능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MDS테크 언제 진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월 들어서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라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최상의 전략일까요? 네, 이 과거에는 이 MDS테크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 MDS테크 같은 경우는 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인베디드라는 거는 어떤 기계 안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으로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그 TV가 인베디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이 산업들이 융복합되면서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썩 좋은 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 이 MDS테크 같은 경우는 한컴의 자회사였었는데 지금 뭐 경영권이 다른 데로 좀 넘어간 그런 상태죠. 자, 지금 뭐 MDS테크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실적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급기야 뭐 작년에는 이 영업이익을 22억 정도밖에 못 내는, 재작년이죠. 22억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는 좀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얼추 이렇게 대충 봐도 한 73억 정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보다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실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당장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권리락을 했죠. 권리락을 75%나 했으니까요. 뭐 상당히 좀 무상증자를 많이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면서 좀 거기서 매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의 특성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에 좀 무상증자를 되게 남발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어떤 한 종목이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너도 나도 무상증자를 막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 이후로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좋은 그런 종목들을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 한컴 MDS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는데요. 며칠 안 됐겠네요. 자, 이때 1월 25일 날, 1월 26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물린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오면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지금 수급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때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하루에 93만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들이 판 것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당분간 안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거죠. 뭐 단기간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을 좀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추가 매수를 해서 원가를 낮춘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후에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시는 물량, 그것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DS테크 추가 매수 괜찮을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더 가꿔보자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MDS테크 잘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신흥 SEC 63,000원에 10%예요. 63,000원에 10%면 보유하신 지 시간이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대응 방법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전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신흥 SSC 들고 와 주셨고요. 63,000원이면 약간은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흥 SSC가 배터리 부품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도 이어지고는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메꿔야 할 갭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투자 플랜 세워주세요. 자, 신흥 SC는 상장될 때 당시에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뭐 그런 시기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형성됐던 가격대, 이 가격대가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이유로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 됐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상태고요. 자, 지금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313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3,600억 정도면 영업이익의 한 12배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2차 전지 쪽이 뭐 조금 작년에 고생도 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거품들도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종목을 그렇게 파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올라갈 때 조금 저항선 구간들이 군데군데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에 좀 있는 122평선 한 48,000원대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뭐 가장 앞들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를 만약에 뚫고 가면 이 가격대 한 5만 원대 이상 정도, 5만 한 1,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번에 뚫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비싼 수준이 아니라 좀 싼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5만 1,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5만 1,000원 정도까지 간다라면 그때는 시장 분위기 봐서 어떤 액션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5만 1,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당시에 시장 움직임하고 또 봐가면서 다시 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신흥 SEC는 아직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보유해보시면서 5만 1,000원 구간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랄게요. 아,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죠? 네, 그때까지는 우선은 보유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신흥 SEC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2월 한 달간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을 보니까 계신 것 같고 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함께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내 투자 플랜에도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진단쇼 2부에 진입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네, 슈님 안녕하세요. 슈님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진단쇼에 찾아와 주셨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슈님께서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떼걸룩님도 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상담 재밌겠다 남겨주셨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떼걸룩님께서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잠시나마 여기서 스트레스를 타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에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말을 듣는 듯 안 듣는 듯 굉장히 찝찝한 그런 시장인데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지금이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7,360원에 4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많아서 쉽게 손절이 안 된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적절한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대우건설이 오늘은 그래도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중이고요. 4,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워낙에 고점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거나 또 업황으로 봐서는 나쁘지도 않는데, 지금 이분이 7,360원의 비중이 40%, 좀 많이 실었어요. 승부를 걸어는 건데요. 싸움을 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에 접근해서 수익을 내든, 어떤 코인에 가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터지면서 이제 손실을 키우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은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업황은 나쁘지 않았고 지난해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실적으로 가는 장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만 좋으면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열심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차트가 좋으니까 병곡에서 저가 매수하라, 비중 실어라, 장기 투자하라 그러는데, 사실 장기 투자도 좋은 종목이 있고, 장기 투자하면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하는 종목이 있고, 단기 투자도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단기 투자에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방법은 뭡니까? 맛있는 수익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주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도 안 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 그런 걸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비중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몸과 마음, 정신이 아주 상당히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7,360원이면은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갔다가 살아나고 있는 단계인데, 비중까지 지금 잔뜩 실어놨거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은 나쁠 건 없다. 근데 과거처럼 지금 정부가 부동산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점에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물량들이 많고, 중동 특수라든가 예전 같으면 그런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잘 올라갈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이분이 또 비중은 많이 실었는데 올라가면서 실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자꾸 주사봐 보니까 비중만 늘어났지 실제로 실적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장기 투자가 수익이 나서 많이 끌어안고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물 먹으면서 비중을 잔뜩 실었어야죠. 할 수 없이 이제 몰빵까지는 아니지만 비중이 좀 늘어나서 장기 투자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가치 투자라고 해서 실적 좋습니다. 삼성 이름만 들어가도 자꾸 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현대, LG, SK 이름만 듣고 자꾸 좋다 그러는데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보십니다. 9,000원 고점 이후에서부터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대관령 스키장도 아닌데 고점이 계속 낮춰지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240 주선이에요.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저 위에 240, 120, 60, 30, 생명 5선, 보조세력 10, 20선 다 무너졌다가 지금은 조금 수렴의 과정에서 저 위에 정배열에서 지금 역배열 상태로 와가지고 바닥치고 지금 슬슬 올라오는 거잖아요. 풀백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하락해서 상승 반짝반짝 들어 올리기는 하는데 희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870원의 저점을 깨고 올라온다는 게 하나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241선을 머리 이고 있긴 하지만 121선이라든가 보조 세력선 36선 이게 지금 36선인데요. 손자병법의 36선은 모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해서 묘수를 다 짰지만 안 통하는 게 36개 도망가야 사는 거니까 도망가야 살아야 중요하지 뭐 죽으면 무슨 끝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 36선에서의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고 240선과의 괴리를 줄이고 있다는 즉 추세각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오를 때는 됐다. 희망을 좀 가지라 내기고 본전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는 부분에서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에서는 고민할 게 없죠, 그죠? 이제부터는 수급. 사실 뭐 주식이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말로는 이론적으로 실적으로 간다 그러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심리, 거래량, 패턴의 기술적으로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재무 분석에서 EPS 얼마 증가하고 PBR이 몇 배 미만인데, 그죠? OPM이 얼마인데, 얼마나 증가했는데 주가가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래라고 하면은 주가가 싸다 비싸다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나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죠. 근데 미안하지만 PBR 1배 미만이 싼 건 아니잖아요. 비싸니까 팔겠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대우건설 이제 조금 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6,000원 근방의 매물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엄청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 이상 친구들은 거의 한 2년 정도 물먹고 있고 7,000원에서 6,000원 산 친구들도 상당 기간 물려 있거든요. 올라오면 팔고 싶은 매물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넘어서 지지 기반이 단단해지고 저항이 지지선으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6,000원에 월봉선상 이 까만 선 보이죠? 이게 125월선이에요. 월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일봉은 20개 이상 만들어지거든요. 주봉은 말할 것도 없고 4개 이상 만들어지니까 일단 중요한 건 월봉에서는 그래도 음봉과 양봉이 교차하면서 음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빠지는 자리는 없다. 보시면은 여기가 2250원 저점 찍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 코로나 국면의 이 자리인데 역사적으로 이 자리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의 자리는 조금 미약하지만 힘으로서는 4,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의 1번 저점보다는 2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보유하는 게 좋겠고 단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이지만 중기로 본다면 목표가까지는 딱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7,000원과 이 자리 딱 찍어보니까 7,500원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투자 기간, 트레이딩 기간을 6개월 이상 1년 정도로 보신다면 이제 지난해 실적과 금년 1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벌써 2월이 내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손절의 시기는 이미 늦췄다. 보유하시면 충분히 조금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7,000원 이상도 수익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비중을 짓지 마세요. 지금 딱 붙들고 있습니다. 저 손절가 정말 싫어하는 전문가고 추격 매수 싫어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빠질 자리는 아니다.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중기적으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40%로 이미 비중이 많으신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보유해 보시면서 시간 투자를 조금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셔서 대우건설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기 전에 후반부에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태리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일락님 안녕하세요. 수리님 안녕하세요.
포스코케미칼 들고 와주셨는데 포스코케미칼 오늘 잘 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시간이 된다면 또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윗 애프터눈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진단받았던 대성 하이텍 잘 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까지 남겨주셨는데 이게 바로 진단쇼 효과니까요. 고독하구마님께서도 고독하지 않도록 진단쇼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러브스기 님도 종목 들고 와주셨고요.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이 보내주신 TLB입니다. TLB 19,618원에 40%로 우리 비가 내리면 님께서도 많은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된다고 하시네요. 네, TLB가 최근에는 실적 전망이 암울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시들시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LB 인쇄회로 기판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TLB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PCB 쪽 관련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TLB가 대덕전자에서 분사했는데요. 사실 뭐 PCB 쪽 관련해서는 대덕전자가 대장이라면 그 밑에 뭐 뉴프렉스도 있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뜨는 종목은 대덕전자도 아니고 TLB도 아니고 네, 여전히 이 PCB 대장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특화된 뭔가 좀 기술적인 차별화, 경쟁력,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에서 또 재무구조의 실적까지 곁들여서 가는 그런 종목이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동종목이 지금 45,000원에서 뚝 떨어져서 2만 원이라 그러면 보통 보면 주가가 빠지는 거는 배당락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주식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 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락은 별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뭐 액면 분할했거나 무상증자를 주게 되면은 주가가 기본이 뭐 50% 무상이 아닌 100%씩 주잖아요. 그럼 2분의 1 가격입니다. 뚝뚝 떨어지거든요. 권리락 되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이 권리락 희석 효과가 기간이 엄청 길어요. 특히나 이제 PCB IT라든가 이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식 배당의 그 희석 조정 기간이 짧지만 조금 변두리에 있는 것들은 가격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PCB 쪽 관련해서는 메모리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쪽 관련해서는 동사도 상당히 좀 기술력이라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거래 쳐니까 기술력만큼은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심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든 간에 시장에서 누군가 열심히 사줘야 되는 수급 주체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수급 주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지. 기본적 백날 쳐다봐야 그 기본적 분석 백날 해봐야 PBR 1배 미만에서 안 나와요. PBR 0.5가 1배 가격이 0.5배 오르는 거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미안하게도 역설적으로 고 PER이 많이 나요. 수익. 한번 보시면 알지만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곳에 그 뭐 수익 많이 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보안 바람의 태세를 따르는 건데 그런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거지만 인기만큼은 최고잖아요. 거래 정지 맞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하여간 TLB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고 지금에 봐서는 뭔가 좀 주가를 올릴 만한 군부를 자꾸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조금 가격 측면에서 4만 원짜리가 2만 원 밑으로 반토막이 낸 가격이지만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싸 보이지 않잖아요. 한번 돌아가서 이스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보면 어떻습니까? 싸잖아요. 만 원도 안 되잖아요. 7천 원짜리잖아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다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실적 성장의 모멘텀 그건 기본이고 뉴스가 좋아야 돼. 빅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뭐니 해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뭡니까?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와 TLB가 차격이 황격하게 나잖아요. 그죠?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PCB 관련해서는 TLB보다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주가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돌파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7,000원 아래와
7,500원에 돌파기 만들어졌잖아요. 240선이고.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먹을 게 많죠. 예, 그래서 지금의 TLB는 뭡니까? 예, 주가가 4만원짜리가 뚝 떨어져서 2만원 미치긴 하지만, 여기 거래량 실린 거 봐서는, 요 친구들이 한번 좀 사본 것 같아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싸다 하고 저가 매수 들어왔는데, 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19,600, 예, 요 정도에 지금, 아까 부분하고 비슷해요. 비중을 40% 때려 실었거든요. 근데 승부를 걸라 그러잖아요. 승부를 걸 때는 뭡니까? 손자병법을 몰라도 좋지만, 내가 좀 유리할 때, 좀 싸움을 걸었으니까, 일단 이길 확률이 좀 높을 때 승부를 걸어서 비중을 30%고 50% 때려 실어야 되는데, 싸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나오는데, 요거 체크두고, 일단, TLB라는 회사는 연간 매출 실적을 봤을 때는 1,700억, 1,800억. 금년에 예상 가이던스에 나온 거 봐서는 매출이 한 2,200억 근처고, 영업이익은 뭐 150억이 나올 때도 있고, 130억, 100억대 나올 때도 있고, 금년에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 300억 정도니까, 한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 실적은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 펀더멘탈 좋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본금 25억밖에 안 되고 부채를 50%에 유보율이 4,000%니까 그동안에 돈은 많이 벌어서 잉여금은 많다. 재무 상태는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동종목은 매력은 있다. 그러나 재정 상태 좋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보증 수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7만 원짜리가 예, 하락 1파에 반등 들어왔다가 또 빠졌으니까 하락 3파 진행에 16,650원이니까요. 이제는 기대할 게 뭡니까? 음봉이 나오면 망치형이 음봉이 나와서 꼬리가 쭉 달고 이런 올라가는 윈 몸통은 좀 작고 음봉 양봉 따지고 없지만 아랫꼬리가 좀 긴 게 나오면 좋겠다. 그 십자 음봉이든 십자 양봉이든 나오면 코바디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시나니까는 그건 다음에 봉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봉이든 2월에 만든 봉이든 간에 일봉으로 봐서는 일단 2만 원을 걸치고 앉아야 예,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희망은 좀 가지십시오. 비중 더 있으면 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본인도 알고 있네요. 손절 타이밍 놓쳤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보유하세요. 예, 충분히 2만 원 이상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기술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도 보니까 물 먹은 친구지만 하지만 지금 봐서 한 1,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요 정도의 물량이 다시 한번 쏟아질 때 그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장 보유 이겼는데 한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게 좋겠고 2만 원에서 적어도 요 자리 한 2만 2천 원대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힘내시고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부장의 의견입니다. 네, TLB도 중기적으로 시간 투자하셔서 2만 원 이상까지는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빠르게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이고요. 7,1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세종공업 수소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세종공업.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도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 수소차, 요즘 잘 나가는 뭐 로봇, 대체적이죠. 예, 그런 뭐 인공지능, 예, 챗봇 요즘 관련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수소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확실한 동사의 주가로서는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 설명드린다면 주가라는 것은 재료가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 분석을 따라간다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저도 라스산스라든가 방송을 많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사상 최고가,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목표 달성이 100% 된다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비올이라는 회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주가 많이 먹을 겁니다. 맛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손절도 안 하고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한다면 저도 한컴 미드라든가 이런 종목 많이 추천합니다.
이스페타시스 강연방송에 녹화도 많이 시켜놓고 추천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펀더멘탈 좋은 것보다는 기술이 더 좋은 게 주가가 많이 수익 납니다. 세종공업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라시탄스에 가끔 소개시켜주는 종목 중에서 뭐, 로봇 관련주에서는 로보티즈나 이런 건 아니지만 T-로보틱스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안 올라간 거. 그러면서 많이 안 빠질 거. 그러면서 지금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먹을 것 같은 거. 지지와 저항이 간격이 좁아져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 그런 게 많이 먹거든요. 저는 뭐 전업 투자자도 해보고 전문 투자가고 방송도 하지만 저는 기관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종목 여기 올리는 거 보면은 종목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물 먹는 건 너무 오래 갖고 있네요. 예, 좀 대단한 끈기와 인내력은 존경한데, 예, 그것을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그렇게 끌고 가고 좀 올라오는 거 칼 타닥 치면서 좀 될 만한 종목을 다 싹 수 있는 거다 다 잘라버리고 물 먹는 거는 그냥 장기 투자 그냥 엄청나게 오래 하는데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걸 잠깐 말씀드리면 주식은 요거예요. 요거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올바른 투자와 내버려야 될 투자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르면 사고 올라가면서 수익 내고 빠져나가기 제일 좋은데 그게 희름되잖아요. 자 돌아와서 세종공업은 전기차, 수소차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사인데 주가로서는 이제 모멘텀, 펀더멘탈이 막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예, 보여드리고요. 이 종목 보유하세요. 자 지금 6,000원이죠. 241선 수렴 과정 끝나면 주가 늦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매수 자리입니다. 비중 5%예요. 비중 5%, 10%, 15%, 20%까지 되는데 단계별로 1, 2, 3차 분할 매수를 하는데 6,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 5%도 매수 10%까지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3분기, 1분기 실적, 지난 2022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총결산 나오면 다시 목표가를 산정해드리지만 6,000원, 5,500원 밑에서는 적극 매수 관점의 비중을 늘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잡아드리겠습니다. 7,000원 밑에서는 한번 좀 챙겨주는 게 좋고 그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유 의견,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손절가 없습니다. 네, 세종공업도 손절가 없이 중기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하는 동안에 제가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티켓 증정 이벤트의 주인공은 어떤 분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주인공은 지금이니님으로 뽑았습니다. 지금이니님이 대우건설을 들고 와주셨는데 비중도 많고 워낙에 손실도 크시고 물론 손실 갖고 계신 분들 다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이니님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이 콘서트 티켓 들고 모차르트 협주곡 잘 좀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년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협주곡 티켓 1인 2매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pd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닉네임과 전화번호, 이름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